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경선 후보들과 각 캠프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용광로 선대위의 1차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전두환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이 쌓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경선이 끝나는 오는 5일 이후에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선대위 1차 인선안. 인선안 핵심은 원팀. 먼저 12명 체제로 구성된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던 이낙연 캠프의 설훈, 홍영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상임 고문단에 참여하는 등 경선 후보들이 모두 합류했고 각 캠프의 선대위원장들도 전진 배치됐습니다. 민주당 드림 원팀을 중심으로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을 결집하고 모든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이재명 정부 출범에 닻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대위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 개 사과 사진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당내 경선이 끝난 뒤에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경선 기간에 급하게 가면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경선이 마무리되는 5일 이후에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려던 윤 후보는 자칫 면피성 방문으로 비춰져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지난 주말 마무리됐습니다. 장례 절차는 끝났지만 또 다른 논란을 막기 위해서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에도 조기를 걸지 않은 광주 전남. 내란을 일으킨 잘못을 꼬집는 의미도 있었지만 선례가 될 거라는 걱정도 컸습니다.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국가장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태우 씨를 그러한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을 치렀기 때문에 나쁜 선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 지금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국가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유족 의견을 고려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가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지난해 6월 발의된 국가장법 개정안.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씨처럼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장을 못 치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전두환 씨를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반드시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상황이어서 실제 추진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기한 국방부의 과거 발간 자료를 두고 5월 단체가 기록물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월 단체는 국방부가 1983년에 발간한 육군사에 현재까지도 5.18이 광주 사태로 광주 시민은 폭도로 적혀 있다며 심각한 역사 왜곡과 조작에 의해 국방부는 즉각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부대 내 5.18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전면 조사와 5.18 역사인식 개선을 위한 군 조직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영업시간이 확대되고 만날 수 있는 인원도 늘었는데요.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첫날, 영화관 입구에서 직원이 백신 접종 확인서, 이른바 방역 패스를 확인합니다. 방역 패스를 보여준 관람객들은 코로나19 이전처럼 팝콘과 음료를 사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저희가 영화관에서 팝콘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도 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영업시간입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인원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결혼식과 야외 행사, 집회도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 허용됩니다. 이렇게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식당 등 상점들은 모처럼 활기를 찾았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다 보니까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매출이 한 절반 가까이 떨어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업시간을 풀어주셨으니까 아무래도 예전처럼 이제 매출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동시에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 일상 회복 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위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3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전남 고흥에서는 접종 완료자가 확진되는 돌파 감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역 포자 작업장과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나흘 만에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올 상반기 2차까지 예방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입니다. 2차 접종 후 이제 3차에 해당하는 부스터샷을 맞기 직전이거든요. 면역이 좀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시점에 저희 어른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된 게 아닌가. 방역당국은 서울의 확진자가 미역 포자 작업장에 일하러 온 뒤 다른 작업자의 가족을 거쳐 노인보호센터까지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인력이 감염 확인 없이 작업장에 합류했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 여건도 열악해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이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일용직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차단이 굉장히 어렵다. 전남도는 주간보호센터 등 고위험 시설의 감염 형태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슷하다며 고령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농어가 작업 현장에 대한 전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의 유튜브 영상 제작과 관련해 금품 수수 등 비리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유튜브 담당 공무원이 관련자에게 12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돼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영상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 대변인실 등 3개 부서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26건을 3개 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 3명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 금정농협 대봉감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대봉감 산지유통센터는 산림청 주관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받은 국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투입됐고 지파 선별장과 저온 저장고 그리고 간말랭이 가공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구례군이 구례읍 구례 주조장에서 2021 구례 도시재생 어울림 한마당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개막 행사는 기존 테이프 커팅 대신 전통 부채를 이용해 시작을 알려 눈길을 끌었고 1,004점의 국화작품이 구례 주조장에 전시돼 오는 28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년 동안 전국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 질평가에서 전남대병원이 진료와 교육 분야 등 6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의료 질평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성군이 마을 대청소 사업인 클린보성 600을 본격 추진합니다. 보성군은 노령 인구 증가와 농촌 인구 감소 등으로 마을 주변을 공동으로 청소하는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데다 마을 주변에 농기계를 비롯한 영농 부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역 내 600개 마을 전체가 참여해 릴레이 방식으로 대청소에 나서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라남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3월 전남이 발표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정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에 불과하다며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감축 목표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가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GGM의 차기 대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현 GGM의 경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박 대표 역시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현 경영진이 성공적으로 캐스퍼를 양산했고 다음 대표의 적임자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유임을 결정했다며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김상묵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이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신임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역의 주력 혁신 산업과 연계한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제2전시장 건립을 포함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 사장은 코트라에서 취리희 무역관장 등을 역임했고 전시 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화학 분야 4개 기업과 3,6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렉스 클리머와 NES 스트리미얼릴스, 한화솔루션 등 3개 기업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여수 생산공장을 짓고 나주 남평에는 탄소 섬유 강화 복합재 생산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며 향후 235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제조업체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지역 사업체 580여 곳을 대상으로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 30%로 가장 높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인건비 상승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업황 지수는 80으로 9월과 동일했고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는 77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목포 대양산단이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양산단 입주 기업은 앞으로 2년 동안 지자재와 제한 경쟁 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제한 경쟁 입찰 참여 자격도 얻게 됩니다. 대양산단은 5년 전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뒤 분양률이 20%에서 76%까지 증가했고 입주 기업도 15개에서 77개로 늘었습니다. 광주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 마케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과 현대차 광주전남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이달 말까지 광주 지역 현대차 22개 전시장을 찾는 지역민에게 광주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수수료가 싼 광주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한 뒤 매출이 매달 상향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많습니다. 새벽 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었는데요. 가시거리가 나주 80, 한평이 140m 등 200m 안팎으로 좁혀진 곳들 많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짙게 끼는 곳들 있으니까요.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는데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 춥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도 광주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안개가 걷히고 나면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나주와 담양 4도로 쌀쌀합니다. 곡성은 아침 기온 4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순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6도, 무안 17도, 강진 18도가 예상됩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